자, 이제부터는 공간 마련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간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아니 도대체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왜 그 막 내부 네트워크, IP 뭐 이런 그런 어려운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느냐? 내가 홈페이지 사용하고 인터넷 사용하는 데에는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왜 굳이 그런 것들을 내가 그 외우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신 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바로 내가 이 공간을 마련하고 그 홈페이지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깐 이 실질적인 공간 마련에 앞서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집에서 랩탑으로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서 인터넷을 하여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어요. 자, 랩탑을 가지고 키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내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몇 대의 컴퓨터들이 이렇게 스타형 구조로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중간에 있는 것이 허브고요. 그리고 이것이 인터넷으로 하는 바깥으로 나가려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 장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가정에서 내가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을 하면 그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라우터를 하나를 집에다 가져다 줍니다. 뭐 모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라우터라고 얘기도 합니다. 모뎀, 라우터 뭐 같은 용도, 같은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둘에는 의미적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라우터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뭐 같은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우터라고 하는 이 장치는 뭐냐면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이 허브와 게이트웨이가 하나의 그 기계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의미합니다. 자, 참고로 여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반적으로는 똑같이 하나의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는 내부의 네트워크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외부의 네트워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를 게이트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정에서는 일반 컴퓨터로 안 하고 그냥 조그만한 모뎀 장치와 같은 그런 것으로 그 기능들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모뎀이라고 하는, 라우터라고 하는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은 여기에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랩탑을 가지고서 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요,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뭐냐면, 물론 이제 여러분 랩탑도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겠지만 새로 다른 뭐 도서관이라든가 어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내가 인터넷을 하고 싶다고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무선 접속 와이파이 리스트 중에서 요것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뭐라고 입력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집안에 있는 그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요것이 접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내 컴퓨터, 내 랩탑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인터넷이나 뭐 다른 컴퓨터를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 없고요. 그냥 내 컴퓨터 안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서 내가 뭐 그 오프라인 게임이 있으면 게임 할 수 있고, 워드 프로세서나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인터넷 서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스크탑 안에 있는 어떤 자료를 내가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접속을 하게 되면 내 랩탑이 드디어 이 라우터와 연결이 되게 되고,
나는 이 내부 네트워크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부터는 내가 다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공유되어 있는 파일을 내 랩탑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프린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프린터를 통해서 내가 뭐 인쇄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좀 큰 프린터나 아니 뭐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프린터나 어떤 가정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프린터는요, 그 랜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프린터,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프린터들은 다 고유의 그 IP를 가지고 있는데, 그 IP는 주로 고정 IP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고정 IP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에서 사용하는 공인된 고정 IP가 아니고요. 요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내부용 고정 IP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IP의 일반적인 주소는 192.168. 뭐 x.x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 가정에서는 주로 그 내부에서는 내부 네트워크 IP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0, 1이 들어갈 수 있고요. 뭐 0, 100이 들어갈 수 있고요. 뭐 100, 1이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요 안에서는 이 내부 안에서 마음껏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게이트웨이 모뎀의 그 주소가 192.168.0.1이다. 일반적으로 라우터나 이런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그 기계에 일반적인 그런 IP 주소가 주로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 여기가 1이든지 하여튼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데요. 자, 요것을 알지 못하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정 IP를 이런 프린터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스스로 막 접속을 하거나 그 접속을 끊거나,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고정 IP로 뭐 192.168.0.10 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 놓으면 프린터를 하려고 하는 컴퓨터에서, 랩탑에서 그 IP 주소를 찾아서 들어가 그 프린터 명령을 내리기에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로 이렇게 고정으로 IP를 잡아 놓고요. 그리고 뭐 이런 랩탑이나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사용을 할 때는 거기에는 주로 이제 유동 IP로 제공을 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터넷 업체에서 내가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라우터라고 하는 것을, 이 모뎀을 나에게 줬겠죠. 자, 그럼 이 모뎀은 이 인터넷 업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업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 다시 얘기를 하면 이 인터넷 업체에서 가입된 회원들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라우터의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네트워크를 안에서는 내부용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요. 요것을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 인터넷 업체에서 제공해준 그런 유동 IP가 되겠죠. 유동 IP를 따로 이 내부 네트워크 IP와 다른 유동 IP, 요 인터넷 업체 규칙에 해당하는 그런 유동 IP, 뭐 예를 들어서 69.128.x.x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런 이 IP 주소를 가지고 내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 그리고 여기에서 더 바깥으로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나오는 것처럼 작은 곳, 그리고 더 큰 곳, 더 큰 곳, 그리고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자, 나는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라우터를 통해서 벗어나서 또 여기서 라우터를 통해서 벗어나서 여기서 라우터를 통해서 벗어나서 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곳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바깥으로 내보낼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는 그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안으로 가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그런 루트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인터넷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이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더 큰 네트워크, 더 큰 네트워크로 나가서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요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찾으면 되고요. 만약에 거기 없으면 상위 네트워크로 가서 거기에서 또 다시 찾다가 없으면 위로 가서 그 안에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반대로 내가 쉽게 얘기해서 서버를 운용을 하는 경우, 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버를 운용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버를 렌트하는 겁니다. 그 렌트하는 것을 호스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호스팅을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요것을 하기에 앞서서 이 서버라고 하는 것을 운용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런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그 기계를 말하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무슨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느냐? 바로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 어떤 홈페이지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즉 서버 쪽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제공을 해주는 자와 제공을 받는 자라는 거죠. 서버에서 하는 일이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는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하는 일이 있고 서버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서버에서 하는 일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서비스? 웹 서비스죠. 서버는요 쉽게 말해서 하나의 컴퓨터예요. 하나의 컴퓨터 안에 하드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 하드 드라이브에 어느 일정 공간에 어떤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바로 이 서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버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구조와 굳이 다르진 않아요. 다만 이 서버는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파일을 외부의 사람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파일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받아서 그 클라이언트에게 그 파일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자료를 요청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좀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개인용 PC는 나 한 사람만 사용하고 뭐 기껏해야 뭐 가정에 있는 가족들 몇 명만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서버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료를 요청하고 보고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서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메인보드와 또 CPU, 또 그 메모리, 하드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떤 이 과부하에 대해서 안정적인 그런 이 제품을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부품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뭐 컴퓨터 안에 1TB라고 하는 뭐 용량의 하드 드라이브만 있어도 뭐 동영상만 다운받지 않으면 사용하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인터넷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는
개인에게 30기가를 그 무료로 줍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15기가의 그런 용량을 제공을 해주죠. 뭐 다음이나 네이버는 뭐 30기가, 50기가 뭐 이만큼의 저장 공간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회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다음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한메일.net 이메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사람에게 뭐 50기가나 이런 정도의 용량을 준다라고 하면 그 용량은 무지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집에 가지고 있는 그런 하드 드라이브 한두 개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렉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쌌습니다. 여기에 몇 개씩 하드 드라이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쌓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 이런 렉에다가 컴퓨터를 이렇게 얇은 컴퓨터들을 그 여러 대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서로 병렬로 뭐 연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서버를 구축을 해요. 자, 이것은 이제 그 아주 큰 서버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자그마한 서버라 하더라도 우리랑 똑같은 그런 컴퓨터처럼 되어 있지만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이 부품들이 사용이 되어 있고 또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이런 서비스들은 주로 이 프로그램으로 해요. 주로 아파치나 뭐 이런 IIS, 리눅스에서는 주로 아파치, 또 맥이나 뭐 IBM 그 윈도우즈에서도 아파치로 사용하는 그런 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윈도우즈에서는 특별히 IIS라고 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에 깔려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일정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그 하드 드라이브의 일정 공간을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즉 브라우저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것은 여기에서 제공된 그런 이 다운로드 받은 그런 파일을 그 해석을 하고 그것을 배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배치해서 사람들한테 그 폼에 따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JPG나 뭐 그 이런 텍스트들, 큰 글씨 텍스트, 뭐 작은 글씨 텍스트, 그 다음에 뭐 이 동영상이 있거나 또는 링크가 있거나 뭐 이런 어떤 이 형식들이 코딩이 되어 있으면 그 HTML 문서와 여기 있는 그런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들을 그런 것이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즉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서버 사이드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한 번 더 살짝 더 다룰 그런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서버의 웹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웹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용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서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일반 전화 회선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그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 안정적인 그런 이 경험들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이 선의 사용자들은 최소한 그 초당 어느 정도의 용량까지 그것은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전용선을 여기에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정 IP.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정 IP가 여기에 제공이 되어 있어야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웹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그런 컴퓨터,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컴퓨터가 되겠죠.
그리고 전용선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정 IP를 가지고 있어야 서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정 IP가 없어도 유동 IP를 가지고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럴 때는 뭐 DDNS라고 하는 계속 바뀌는 그런 IP를 마치 고정된 IP인 것처럼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뭐 기능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은 뭐 제대로 된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전용선에서 우리가 또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데이터들이 송수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흔히 교통량처럼 하루에 뭐 이 도로에서는 차가 뭐 몇백만 대가 지나갈 수 있다, 뭐 몇십만 대가 지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이제 트래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 전용 회선에서는 그런 이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호스팅은 바로 이런 누군가가 구축을 해 놓은 서버 안에 일정 공간을 렌트해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팅을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신경을 안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호스팅의 경우 내가 서버에 일정 공간을 렌트를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도 렌트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자, 이 서버에 전용선이 있고요, 선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고정 IP가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웹 서비스들이, 웹사이트들이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사이트가, 한 홈페이지가 고정 IP 하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고정 IP 하나로 들어온 전용 회선 안에서 이 여러 개의 사이트들이 이 고정 IP를 통해서 들어온 트래픽을 쉽게 말해서 공유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DNS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전체 폴더 중에서 이 폴더를 찾아온 사람은 뭐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하면 그 도메인에 맞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이 다른 도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스팅의 뭐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 호스팅에서는요, 이 서버 전체를 렌트할 수 있는, 그래서 서버 호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호스팅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 다른 어떤 그런 것들만 개별 호스팅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저희가 이제 공간을 빌려 가지고 직접 내가 홈페이지들을 작성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것 말고도요, wix.com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템플릿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만약에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템플릿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텍스트나 뭐 그림 몇 개만 정해진 방법대로 삽입을 하면 그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하루만, 하루도 아니죠, 뭐 몇십 분만 투자를 하면 홈페이지 하나를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사이트들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호스팅의 그런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